인사 나누겠습니다. 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요즘은 만나는 분들마다 마음이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저도 마음이 기쁘고 뭔가 잘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광보건대학교 주관 법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학교 현재 상황을 보고 드리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47년이 됐습니다. 현재는 추산 성시종 이사장님과 홍산 오도철 상임이사님 보살핌 속에서 저희 학생과 교직원 4,500명이 잘 살고 있습니다. 123개 전문대학이 있지만 선망의 대상인 원광보건대학교입니다. 원광하면 그냥 패스입니다. 패스. 거기는 아무 걱정이 없는 자기들이 닮아가야 할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으로는 우리 고민도 많이 있지만 밖에서는 그렇게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우리 종쌤 이하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염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게 커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19개 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학령 인구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본다 한다면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원광보건대학교가 살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우리 큰 집인 원광대학교가 잘 되어야 되고 원광대학교가 잘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교단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빨리 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통합의 결정을 사실은 내렸었고 그런 준비를 해오던 차에 정부 교육부에서도 열심히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글로컬 즉 400개 대학 중에서 30개를 뽑아서 전폭적인 지원해 주겠다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 끝에 법인과 학교에서 고민 끝에 도전하자 해가지고 작년에는 실패했었죠. 워낙 경쟁이 심해서 국립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아주 많은 분들의 염원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각 학교 원광보건대학교와 원광대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 30개 뽑는 중에 지금 20번째 올해까지 20개 뽑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번에 8월 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성태 총장이 많은 애를 썼어요. 그리고 법인 말할 것도 없고 양 학교 관계자들이 엄청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만든 작품이고 그때 그랬습니다. 결정되었을 때 성시종 이사님께서 거대한 4대를 이어가는 첫 시기에 우리가 나름대로 보온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실 시작입니다. 결정은 선택은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교단도 마찬가지고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내실 있는 대학을 만들어서 정말 학생들이 오고 싶은 대학, 부모들이 인서울이 아니라 원광 보내라, 원광 보내자. 거기 가면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의 인생, 직업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원광을 보내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이 오고 싶은 대학, 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대학, 그리고 세계 모든 교육기관에서
관심 갖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부터 해야 할 원광인들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박성태 총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올인해 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기운 그렇게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지난 5월 달에 그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냈고요. 12월 달에 최종 보고서를 다시 냅니다. 통합에 대해서. 그리고 1월 달에 와서 실사를 해서 구성원들이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월 달에, 내년 2월 달에 최종적으로 통합 승인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바로 통합 원광대학교로 신입생을 뽑게 되었습니다. 정식 통합은 2026년이지만 신입생은 내년부터 뽑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치열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 통합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광보건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양쪽 구성원들이 자기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들을 지금 잘 이렇게 지금 아우르는 그런 작업에 있어요. 그래서 법인도 마찬가지고 양쪽 총장, 저를 포함해서 박성대 총장님도 많은 지금 그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 저는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합은 아무나 시작할 수 있지만 마무리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에 하는 통합, 아름다운 통합을 만들어서 앞으로 너희들 대한민국에서 통합할 때 원광보건대학교 가봐, 원광대 가봐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있는 힘 없는 힘 다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통합이 정말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기운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우리 각자가 원불교요 세상의 희망입니다. 새 종보사님이 새 기운을 막 몰고 오고 있어요.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막 새 바람이 막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그 기운에 우리가 그냥 흠뻑 젖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기운에만 그냥 젖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더 분발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기운을 동력 삼아서 정말 그다음 사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종목사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수의사람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교정원만 바라보지 마시고 각자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운을, 이 바람을 정말 아름다운 원불교, 내실 있는 원불교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것인가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많은 고민했어요. 각자가 원불교가 되어야 된다. 각자가. 내 한 생각, 한 마디, 한 행동, 이 모든 것이 다 원불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저렇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이 제목 속에 들어있어요. 사실은. 예. 자, 희망찬 교단 4대 제1의 기점은 회복과 전환입니다. 회복과 전환. 회복은 교법 정신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전환은 법과 제도, 교화 이런 구조들을 좀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형태로 적극적으로 바꿔가자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교단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만의 세계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원불교 4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단 4대 제1의 설계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인사 나누시죠?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어느 언론인하고 식사를 제가 산 게 아니고요. 그분이 저를 키워코 밥을 사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3년 만에 밥을 제가 이제 얻어 먹었는데 제가 미루다 먹었는데요. 그때 갔는데 한 언론님 그 말씀을 하세요. 뭐 종무사님 뭐 귀가 잘생겼네, 뭐 코가 잘생겼네. 그 새삼스럽게 그 잘생겼다는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너무 좋다는 것이지 그냥. 새 종무사님 되셔가지고 너무 좋다는 것이죠. 보세요 한번. 네,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조가에서 어른 모시는 자세를 마음에서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저는 늘 이게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구성원들이 정말 종목사님을 왕사님이 아니라도 역대 종목사님 놓고 볼 때 우리 집안의 어른이신데 저 어른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될까? 집안의 가정을 본다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행동 보고 내가 아버지를 평가할 수 있을까? 그냥 아버지일 뿐인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크게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정 목사님을 바라볼 때는 정 목사님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1차적으로는 그 정 목사님 속에서 대종사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혹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드릴까 고민하는 우리 구성원들이 돼야 된다. 절대 분별하지 말고 의견은 내더라도 결정은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그 결정된 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처한 위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른을 잘 모신다는 것은 뭘까? 제가 배우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른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왕산 동무상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살아야 될 것 같고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을 끝나지 않도록 역할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당선되시고 주요 일간지하고 인터뷰하신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고 각 신문마다 제가 키워드를 잡아봤어요. 근데 저 양반은 공명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나는 곡물이다. 우리가 많은 들은 얘기지만 종복사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곡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들 각자가 한번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개교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개교정신. 대종사님 이 땅에 왜 원불교를 만드셨는지 이 부분을 깊이 성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핵심은 종교 본연의 모습, 종교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 우리 말하면 낙원생활 건설이죠. 재생의식하는 것이죠. 그 종교 본질을 생각하겠다를 말씀하셨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교법 정신을 회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찾아가는 종법사, 대중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접근하시려 해서 걱정이 많으셔요. 좀 적당히 가셔야 되는데 지금 다 받아주시려고 하시니까 어쨌든 대중과 함께 이렇게 사시겠다는 선언을 하셨고 우리끼리 재밌게 살지 말고 우리도 재밌게 잘 살아야 되겠지만 주변 사람들 잘 봐라.
세상 사람들 잘 봐라. 어떤 마음으로? 측은지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평화와 상생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른을 잘 모신다는 것은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마음속에 담고 각자 처지에서 위치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드리고 합력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5대 사업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교업정신 회복과 교화구조 대변화와 세계교화 개발 확충,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 실현, 그리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결국 전부치신 역량 강화와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 5가지를 지금 핵심 사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담아주시고 함께 합력합시다. 마음을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 이 본문은 참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볼수록 정말 이게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맛이.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새기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은 이 공부라고 말씀하셨고요. 결국 본성,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개교 정신과 내가 하나 되는 것. 대종사님이 하고 싶어 했던 재생의세에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법 정신과 하나 된다는 말씀하셨고요. 사대 부리심, 진리, 스승, 법, 회상과 하나의 마음을 갖자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일체 생명. 우리 그동안 말할 것도 없고 또 사랑을 말할 것도 없고 일체 생명들과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수막 8조 공부의 의도를 잘 실천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 은혜라는 것은 이 사업이다. 이 사업. 세상을 이롭게. 전산 종목에서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 그 말씀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 세상을 이롭게. 그러니까 제가 또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신구의 또는 육군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원로님들이 늘 기도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 빈곤과 무지와 질병이 없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더 넘어서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한 생각, 한 행동이 가깝게는 주변 사람들, 크게는 멀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이로움을 줄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유익, 공익, 은혜, 뭘로? 정신, 육신, 물질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 구, 의로 우리가 늘 나를 포함해서 일체 생명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평화와 공생과 상생이 아우러지는 더불어 잘 사는 낙원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을 은혜로 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사은, 사유를 잘 실천하는 인생 요들을 잘 실천해 가야 된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종사님께서 대사식 때 취임 법문 내용입니다. 잘 이런 데 마음속에 담고 할 수 있는 만큼씩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대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 요청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빼놓고. 저는 오늘 설교는 사실은 현장에 계시는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에게 하고 싶었었어요. 지금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화예요. 교화. 그럼 교화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내리는 게 핵심이냐? 건물 짓는 게 핵심이냐?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대종사님 가르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의 행복을 느끼고 더불어서는 낙원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도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어정쩡하게 두리뭉실하게 그당 다니는 이런 사람 늘어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교도님들부터 대종사님 법으로 스스로 행복해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들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데 교화의 핵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찬 교대 4대의 원불교인의 급수문은 뭘까? 결국 뭡니까? 주세불 대종사님의 경륜 구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교법으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면서 누구한테 행복하라고 낙원이 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감흥이 있을까? 감흥이 있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분에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원무교 다니면서 대종사님 법으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 인사하세요. 인사하시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우리 스승님이시죠. 예. 이분은 오직 제 생명을 구제하고 세상을 치료하는 바로 세우는 거기에 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교법을 본다면 낙원 세상. 그리고 개인을 본다면 뭡니까? 행복이에요. 개인 행복. 더불어서는 낙원이지만 개인을 본다면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불교인들을 한다면 사종 의무 이런 것도 물론 의무이긴 하지만 대종사님이 요만했던 재생의세, 낙원세상,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상이라는 얘기죠. 한번 원불교인들에게 여기 있는 우리 언론인들 다 하실 것 같고 우리 젊은 예비 교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불교인의 자문자답, 성찰.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응? 나는 지금 대종사님 교법으로 행복한가? 내가 서원관에서, 대학원에서, 나의 근무지에서 내가 늘 행복한 마음 살고 있는가? 나는 그 당 생활을 통해서 행복지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가? 높아지고 있는가? 그 당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5년,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행복지수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나온 공동체인가? 우리 서원관이, 우리 대학원이, 우리 총부가, 또 각 가정이, 우리 모든 기관들이, 우리 교당이 각각 지금 대종사의 교법으로 낙원 공동체를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원불교가 세상의 희망, 밖에서 볼 때 정말 원불교 사람들은 원불교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고 있는가? 선망 대상이 되고 있는가? 물론 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2%가. 더 이 부분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원불교 교무님들과 또 교도님들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성찰과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뭐길래? 예, 행복이란
기쁨, 보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기쁨이 있는가, 늘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공부가, 내가 하는 일이 하루하루 삶이 기쁨과 보람이 있는가, 또 감사한가, 한번 스스로한테 보세요. 만족, 내 삶이 만족한가, 내가 원불균에서 만족해 살고 있는가. 대종사님은 인도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죠. 10분의 6만 맞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분수에, 처지에 만족할 줄 아는 것도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늘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편안한가? 내가 편안한가? 요원품 20장에 밝혀주셨어요. 대종사님께서는 분수에, 처지에 편안할 줄 알아요. 다른 데 자꾸 요청하지 말고 현재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기쁨과 또 만족과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세요. 여유가 있는가, 여유. 그리고 정산종사께서는 구미와 도미 법문을 해주셨어요. 응기편 61장에서 먹는 것으로는 구미죠, 구미. 마음의 느낌으로는 도미를 말씀했습니다. 법력과 도력이 있으면 도미를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본인 법력과 도력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구미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원불교인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구미 플러스 도미가 있어야 된다. 도미.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의미 짓고 그 속에서 맛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건 누가 줄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 이걸 누구한테 미루면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이 나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가? 행복 장애물, 사람인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정에서 본다면 엄마, 아빠, 자녀가 나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가? 옆에 있는 동지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가? 나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가?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환경은 다른 말로 하면 주변 여건입니다. 주변 여건. 경제적 여건, 사회적 여건 등등 주변 여건 때문에 내가 많이 불편한가? 규산이 어떻기 때문에 나도 불편하고 그런가? 제도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불편한가? 물론 이런 것도 다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나의 정신 세력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이 정신 세력,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용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 갖지 않고 사람과 환경과 제도에 대해서 많은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되겠지만 근본 문제는 아니다. 근본 문제는 자기 용량을 키우는 겁니다.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대종상 교법으로. 내 용량이 크면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담아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람과 환경과 제도를 바꾸는데 내가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거기에 교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에서도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왜 안 내려갈까요? 네. 그렇다면 소타는 대종사님 경륜 구현의 길은 뭘까? 이제 알았으니까, 성찰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 늘 대종사님의 이 땅에서 뭘 하시려고 했는지를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 개인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공인이기 때문에
대종사님 염원했던 말을 늘 마음속에서 계속 숙성시키고 그걸 신념화시켜야 된다. 개그 정신을 우리가 신념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법 정신 체질화. 그런 어떤 대종사님의 개그 정신을 마음속에 꾹 담아놓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법 정신을 더 열심히 해오고 계시지만 더 체질화해야 된다. 이 교법 정신은 조산 상소사님께서 잘 밝혀주셨어요. 창립 정신과 교리 정신과 헌규 정신이라고 밝혀주셨어요. 이런 정신들이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묻어나와야 되거든요.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늘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휴식을 취하든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중에서 저는 이 교리 정신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교리 정신 다른 말로 하면 교리 공부, 경전 공부를, 정전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하시고 거기에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것을 정확히 알고 나한테 임상실험 제대로 하시고 해본 만큼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 된다. 우리 전공에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다른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어요? 다른 지식은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우리 전공, 내 전공, 여기에 전문가가 돼가지고 대상에 맞게, 근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맛깔나게 우리가 요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돼야 된다. 결국 그래서 정신 세력을 확장해야 됩니다. 내 용량이 크지 않으면 걸리는 게 많아요. 걸리는 게. 사람 걸리죠. 환경 걸리죠. 제도 걸리죠. 모든 게 다 걸릴 수가 있어요. 내 용량이 크면, 마음의 크기가 크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죠. 내가 정리할 대상은 될지 몰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가름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정신세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 가지예요. 3대력. 삼학팔출통에서 3대를 얻어야 될 것 같고, 사안을 통해서는 감화력을 얻어야 될 것 같고, 사유를 통해서는 전등력, 이 세 가지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나도 바로 세우고 주변도 바로 세울 수 있는 명실상부한 원불교 해줄 수 있는 거죠. 부단히 이 정신세력 확장하는 데 우리가 공력을 들이고 그걸 하는데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지 자꾸 바깥에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내 정신세력이 얼마나 드는지 각자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제도 개선, 좀 더 시대에 맞지 않고 좀 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순서 잡아서 하나씩 우리가 해결해 갈 때 결국 대종사님이 원하셨던 그런 낙원 세상, 재생의세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일요일 날 법회 끝나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 접견이 있었습니다. 정목사님께. 그 이제 이 네팔에 계신 흥타원 모시은 교무님이 그 현지인을 출가시켰어요. 출가시켜가지고 이제 업무계약까지 두른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사차 이렇게 왔는데 그때 이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 정목사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종사님 예를 드렸어요. 대종사님이 한 사람이지만 그분의 그 한 마음으로부터 일체 생명을 구제하겠다는 엄청난 그런 어떤 경륜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역대 선생님들이 그 한 분 한 분이 각자 처한 곳에서 그런 기적의
일들을 이뤄냈다. 뭐로부터? 한 생각, 한 마음으로부터. 함께하는 사람도 이사장이 김상수 박사거든요. 그래서 김상수 박사가 한 10여 년 이상을 지금 이사장을 하고 계셔요. 역시 그 칭찬을 해주셨어요. 김상수 박사가 많은 일이 있지만 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마음 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라고 했고, 우리 홍타원 모시은 교무한테도 그 어려운 그 불무지에서 이렇게 현지인을 출가시키기까지 이것도 기적 같은 일이야.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구성원들은 자꾸 어디에 뭘 기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각자 처음 곳에서 이렇게 내 한 마음으로부터 대종사님의 경륜을 실현하는 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좋은 법 만났을 때 그렇게 한번 자기 인생을 불살아보는 것도 멋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 각자가 원불교가 되고 세상이 희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종산 교법으로 행복해야 원불교가 나은 공동체가 되고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종사에 모시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또는 개선할 이런 것들을 많이 조절해 가고, 또 우리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가겠지만, 교화 현장, 또 교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교무님들과 교수님들은 정말 대종사의 교법으로 나날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낙원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데 올인하고 집중하고 협력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우리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처럼 우리가 사대를 아주 잘 시작하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